대운빌딩 앞 공터 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공터에서 규태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절망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떨리는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규태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겁고 느린 발걸음이었죠. 규태의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그 발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규태의 차가운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규태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대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대식아. 규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42년이야, 대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42년 동안 나를 속였지. 규태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마침내 온 것입니다. 대식아, 내 말을 들어봐. 규태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들어봐. 대식이 비웃었습니다. 뭘 더 들어봐. 대식이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중계약서였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 서류가 흰색으로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이게 뭐야? 대식이 서류를 규태에게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규태가 그것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알았냐고. 대식이 규태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장태풍이 친절하게 알려줬어. 장태풍? 규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대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를 속인 그 사실을. 규태가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식아. 정말 미안해. 규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대식이 웃었습니다. 그걸로 다 해결돼. 그럼 어떻게 해? 규태가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 거야? 용서? 대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규태가 대식을 올려다봤습니다. 42년 친구의 얼굴에서 더 이상 온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늦었다고? 규태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늦었어? 무철이도 알거든. 대식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규태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철이가 알아. 알아. 대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운빌딩도 월세도 모든 걸 다. 규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내가 생각보다 허술해. 대식이 규태를 내려다봤습니다. 증거를 너무 많이 남겼어. 대식아. 최규태. 대식이 규태의 이름을 차갑게 불렀습니다. 우리 이제 끝이야. 끝? 규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42년 우정. 대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로 끝이야. 안 돼. 규태가 일어나서 대식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안 돼. 왜 안 돼? 대식이 규태를 뿌리쳤습니다. 내가 먼저 배신했잖아. 배신한 게 아니야. 규태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뭐야? 대식도 소리쳤습니다. 대운빌딩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뭐야? 그건. 규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대답해봐. 대식이 다그쳤습니다. 왜 무철이 건물을 내가 가져갔어? 무철이를 도우려고. 대식이 비웃었습니다. 친구 재산을 가로채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규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떤 변명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식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한테서 월세 받은 건 뭐야? 그건 뭐야? 관리하느라 힘들었어. 규태가 약한 변명을 했습니다. 그 정도? 대식이 분노했습니다. 친구들 돈으로 생활하면서 그 정도라고. 규태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장소 한무철의 집 거실. 같은 시각, 무철이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장태풍이 건네준 서류들이 들려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42년을 속였다고 무철이 혼잣말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자가 장을 보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보, 미자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집에 일찍 왔네요. 하지만 무철의 표정을 본 미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미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무철이 미자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자야. 네. 우리가 바보였어. 바보? 미자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철이 서류를 미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봐. 미자가 서류를 받아 읽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운빌딩 이중계약서야, 무철이 설명했습니다. 내 이름은 가짜고 진짜는 규태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럼. 미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낸 월세. 무철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 규태 주머니로 들어간 거야. 미자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나도 믿을 수 없어. 무철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42년 친구가. 여보, 미자가 무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오해는 아닐까요? 오해? 무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있어. 무철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규태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한무철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복수하고 싶어. 미자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 들었지? 무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규태 자신의 목소리야. 믿을 수가 없어요. 미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규태 씨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무철이 일어나서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밖에는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보, 미자가 다시 불렀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무철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장소 공터 계속. 대식과 규태의 대결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대식과 규태가 다시 간청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 대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42년이 기회가 아니었어. 그때는 말할 수 없었어. 규태가 설명했습니다. 상황. 대식이 분노했습니다. 무슨 상황이 친구를 속일 이유가 돼? 무철이가 죽은 줄 알았을 때 규태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어서 친구 재산을 가로챈 거야. 대식이 따졌습니다. 가로챈 게 아니야. 규태가 반박했습니다. 보관하고 있던 거야. 보관. 대식이 웃었습니다. 그럼 무철이가 살아 돌아왔을 때 왜 안 돌려줬어? 그건. 규태가 또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답해봐. 대식이 소리쳤습니다. 왜 계속 숨겼어? 무서웠어. 규태가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무서웠다고? 대식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무철이가 화낼까봐 규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정이 깨질까봐. 우정. 대식이 비웃었습니다. 이미 깨진 거 아니야. 깨진 게 아니야. 규태가 부인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무철이를 사랑한다고. 대식이 규태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친구라고? 그래. 규태가 소리쳤습니다. 무철이는 내 가장 소중한 친구야. 그런 친구를 42년 동안 속였어. 대식이 되물었습니다. 규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최규태. 대식이 규태를 차갑게 봤습니다. 너 정말 비겁해. 비겁. 규태가 되물었습니다. 그래, 비겁해. 대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면서도 계속 숨겼잖아. 나도. 규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괴로웠어. 괴로웠다고? 대식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럼 왜 안 말했어? 말할 수가 없었어. 규태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 대식이 분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생각했어. 규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식아. 규태가 마지막으로 간청했습니다. 우리가 천하고 삼총사 아니야. 삼총사? 대식이 웃었습니다. 그게 언제 얘기야? 우리가 맹세했잖아. 규태가 과거를 언급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함께하기로. 맞아, 대식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깼어. 깬 게 아니야. 규태가 울부짖었습니다. 깼어. 대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정을 깨뜨린 건 너야. 바람이 더욱 세게 불어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42년 우정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장소 한무철의 집 계속. 무철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식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규태와 만났다. 모든 게 사실이었다. 우정은 끝났다. 무철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여보, 미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문자예요? 대식이가 규태와 만났대. 무철이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 무철이 간단히 말했습니다. 42년 우정이. 미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미자야, 무철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네. 나도 결정을 내려야겠어. 결정? 미자가 불안해했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규태에 대한 무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여보. 42년 동안 당했으니까 됐어. 무철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미자가 무철의 표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이런 차가운 표정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안 돼요. 복수? 무철이 미자를 봤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정의야. 무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것. 미자가 남편을 말리려 했지만 무철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장소 공터 마지막. 대식이 규태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대식아. 규태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가지마. 하지만 대식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식아. 규태가 절규했습니다. 김대식. 대식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뭐? 대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우리. 규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끝이야? 대식이 오랫동안 규태를 바라봤습니다. 42년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배신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그래, 대식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끝이야. 42년 우정도. 규태가 마지막 희망을 걸어봤습니다. 42년 우정도 대식이 확인 사살했습니다. 모든 게 끝이야. 규태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들이 모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히 있어. 대식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최규태. 대식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규태만이 공터에 혼자 남았습니다. 대식아. 규태가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쓸쓸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42년 우정의 끝. 그리고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한무철의 집. 다음 날 아침. 새벽 6시. 무철이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얼굴이 초췌해 보였어요. 그의 앞에는 규태와 관련된 서류들이 가득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보. 미자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밤새 못 주무셨어요?
무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잠이 안 와 무철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미자가 무철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 무철이 비웃었습니다. 이건 상처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배신이야. 무철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42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든 완벽한 배신.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미자가 문을 열어보니 대식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도 무철 못지않게 초췌했어요. 대식 씨 미자가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일찍. 무철이 있어? 대식이 물었습니다. 거실에 계세요. 미자가 안내했습니다. 대식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같은 감정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무철이 먼저 물었습니다. 끝났어. 대식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규태가 뭐라고 하던 변명뿐이었어. 대식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42년을 도우려고 했다는 헛소리. 도우려고? 무철이 웃었습니다. 내 재산을 가로채면서? 그러게 대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미자가 두 사람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알고 지낸 사이지만 이렇게 차가운 표정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무철아 대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뭐? 이대로 둘 수는 없어. 무철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할까? 대식이 물었습니다. 무철이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결심한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하자 무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고발할 거야. 무철이 서류를 들어올렸습니다. 사기죄로. 대식이 무철을 똑바로 봤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무철이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미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해야 해. 무철이 단호했습니다. 42년 동안 당했으니까 충분해. 하지만 그래도 친구인데. 미자가 말리려 했습니다. 친구? 무철이 미자를 봤습니다. 친구가 이런 짓을 해? 미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자 씨 말도 맞아. 대식이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42년을. 대식아 무철이 대식을 가로챘습니다. 응? 내가 당해봐. 무철이 감정적으로 말했습니다. 42년 동안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놈이 뒤에서 널 속였다면 어떨 것 같아? 대식이 무철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알겠어. 대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줄게. 정말. 무철이 대식을 봤습니다. 정말 대식이 확신했습니다. 나도 화가 나거든. 미자가 두 사람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은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장소 대식의 집 같은 시각. 해숙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어젯밤 늦게 들어온 남편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거든요. 여보는 어디 갔을까? 해숙이 혼잣말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식이 돌아온 것입니다. 여보 해숙이 대식을 맞았습니다. 어디 갔다 와? 무철이네 대식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무철 씨네. 해숙이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얘기할 일이 있었어. 대식이 설명했습니다. 해숙이 남편의 표정을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아 보였어요. 여보 해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규태 씨 일이야? 대식이 해숙을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표정을 보니까. 해숙이 걱정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대식이 한참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해수가 대식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규태를 고발하기로 했어. 고발. 해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고발을? 사기죄 대식이 설명했습니다. 대운빌딩을 가로챈 것. 해숙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정말로? 정말로 대식이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42년 친구인데 해숙이 말렸습니다. 42년 친구라서 더 화가 나 대식이 분노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속였다니. 해숙이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여보 해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이미 생각했어. 대식이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장소 규태의 부동산 사무실. 규태가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책상 위에는 먹지도 못한 컵라면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규태가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금옥이 들어왔어요. 규태야, 금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규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금옥아. 규태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밤새 여기 있었어. 금옥이 규태에게 다가갔습니다. 잠이 안 와서 규태가 대답했습니다. 금옥이 규태의 상태를 보고 놀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금옥이 걱정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이상해. 규태가 금옥을 봤습니다. 그녀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어요.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니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금옥아 규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미안해. 뭐가 미안해? 금옥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규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내가 잘못했어. 무슨 소리야? 금옥이 규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규태가 금옥에게 모든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임신한 그녀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말해봐. 금옥이 간청했습니다. 뭔 일인지. 말할 수 없어. 규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또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최규태 씨죠? 그 남자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규태가 경계했습니다. 김영사입니다. 그 남자가 경찰 배지를 보여줬습니다. 광역수사대. 규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금옥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경찰? 금옥이 당황했습니다. 네, 김영사가 확인했습니다. 최규태 씨와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얘기요? 규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운빌딩 관련해서요. 김영사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규태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혹시 김영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중계약서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나요? 이중계약서? 금옥이 의아해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규태가 금옥을 봤습니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최규태 씨 김영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네. 규태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서류를 좀 확인해 보시겠어요? 김영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규태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진짜 계약서였어요. 이건. 규태가 말을 못했습니다. 인정하시는 건가요? 김영사가 물었습니다. 금옥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규태야, 이게 뭐야? 금옥아. 규태가 금옥을 봤습니다. 대답해봐. 금옥이 다그쳤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 규태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소 한무철의 집 오후. 무철과 대식이 거실에서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법률 서적들이 놓여 있었어요. 변호사는 누구로 할까? 무철이 물었습니다.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 대식이 대답했습니다. 형사 전문이야. 잘 됐네. 무철이 만족했습니다. 그때 미자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여보들. 미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미자야. 무철이 아내를 봤습니다. 내가 당해봐. 하지만
하지만 뭐? 무철이 미자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규태를 감싸주자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미자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자 씨 대식이 끼어들었습니다. 네. 규태가 뭘 했는지 알아. 대식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42년 동안 우리를 속이고 무철이 재산을 가로채고 그 돈으로 편안하게 살았어. 그건 미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무철이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한테서 월세까지 받았어. 미자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심한 일을 미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고발하는 거야 무철이 단호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자가 문을 열어보니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그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박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미자가 안내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대식이 소개했습니다. 무철아, 내가 말한 그 변호사야 반갑습니다. 박 변호사가 무철에게 인사했습니다. 대식 씨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무철이 물었습니다.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확신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무철과 대식이 서로를 봤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그럼 진행해 주세요. 무철이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먼저 고발장을 작성하겠습니다. 장소 규태의 부동산 사무실 같은 시각. 김영사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금옥은 충격에 빠진 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럼 김영사가 정리했습니다. 대운빌딩의 실제 소유자는 최규태 씨라는 말씀이군요. 그게 규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네 또는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김영사가 다그쳤습니다. 네. 규태가 결국 인정했습니다. 금옥이 규태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봤습니다. 그럼 한무철 씨는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김영사가 또 물었습니다. 모르셨어요. 규태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42년 동안. 네. 김영사가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규태야 금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옥아. 규태가 금옥을 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금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규태가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되는 일이야. 금옥이 화를 냈습니다. 42년 동안 친구를 속이고 규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금옥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월세도 그것도 사실입니다. 김영사가 확인했습니다. 대운빌딩의 임대료는 모두 최규태 씨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금옥이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최규태 씨 김영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네. 곧 정식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요? 한무철 씨와 김대식 씨가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영사의 말에 규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발을. 규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김영사가 확인했습니다. 사기죄로. 금옥이 규태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규태야 금옥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금옥아. 나 집에 갈게. 금옥아. 규태가 금옥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손대지 마 금옥이 규태를 뿌리쳤습니다. 금옥아 제발. 더 이상 할 말 없어. 금옥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규태만이 혼자 남았습니다. 최규태 씨 김영사가 규태를 불렀습니다. 네. 규태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내일 경찰서로 출두하세요. 네. 김영사도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규태가 혼자 남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42년 우정도 사랑하는 사람도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어요. 어떻게 하지? 규태가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밖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규태의 인생에도 어둠이 깔리고 있었어요. 장소 한무철의 집 저녁.
무철과 미자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어요. 여보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정말로 후회 안 하실 거죠? 무철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후회? 규태 씨를 고발한 것 후회할 게 뭐 있어? 무철이 단호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42년 친구인데 42년 친구라서 더 용서할 수 없어. 무철이 감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미자가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여전히 안타까웠습니다. 여보 미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뭐?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이미 다 했어. 무철이 거절했습니다. 바로 그때 무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식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고발장 접수 완료. 이제 경찰이 움직일 것. 무철이 문자를 보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미자가 궁금해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됐어. 무철이 설명했습니다. 미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보 미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뭐? 후회하지 마세요. 무철이 미자를 봤습니다. 후회할 일 아니야. 하지만 무철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후회가 스물거리고 있었습니다. 42년 친구를 잃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아팠거든요. 그러나 배신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규태에 대한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경찰서 수사과. 다음 날 오전 규태가 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규태 씨 김영사가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네. 규태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조사실 안에는 녹음기와 각종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규태가 의자에 앉자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김영사가 말했습니다.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규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운빌딩의 실제 소유주가 최규태 씨 맞습니까? 맞습니다. 규태가 인정했습니다. 한무철 씨는 언제부터 모르고 계셨습니까? 처음부터요. 규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계약서를 바꿔치기 했어요. 바꿔치기? 김영사가 자세히 물었습니다. 한무철 씨 이름으로는 가짜 계약서를 만들고 규태가 설명했습니다. 진짜 계약서는 제 이름으로 했어요. 김영사가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대운빌딩에서 나온 임대료는 모두 제가 받았습니다. 규태가 고백했습니다. 한무철 씨와 김대식 씨한테서도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규태가 계산했습니다. 42년이니까 총 1억 800만 원 정도. 김영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억이 넘는 금액을. 죄송합니다. 규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김영사가 동기를 물었습니다. 규태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처음에는 규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무철이를 도우려고 했어요. 도우려고? 무철이가 기억을 잃었을 때 규태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그럼 왜 나중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규태가 말을 못했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김영사가 다그쳤습니다. 무서웠어요. 규태가 울먹였습니다. 화낼까봐. 김영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42년을 속인 이유가 그저 무서워서라니. 장소 한무철의 집 같은 시각. 무철이 거실에서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규태 사건이 지역 뉴스로 나오고 있었어요. 오늘 오전 부산 해운대구에서 42년간 친구를 속여온 사기 사건이 발각되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해자 한무철 씨는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충격에 빠져
무철이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여보 미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무철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괜찮을 수 있어? 미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드시겠어요? 42년이야 무철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42년을 바보로 살았어. 바보 아니에요. 미자가 위로했습니다. 너무 착하셨던 거예요. 착해서 당한 거구나. 무철이 씁쓸해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자가 나가보니 대식이 서 있었어요. 무철아 대식이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뉴스 봤어? 봤어. 무철이 대답했습니다. 기분이 어때? 대식이 물었습니다. 복잡해. 무철이 솔직했습니다. 후련하면서도 허탈해. 나도 마찬가지야. 대식이 동의했습니다. 42년 친구를 고발한다는 게 두 사람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복수는 달콤하다고 하지만 막상 해보니 씁쓸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무철아 대식이 다시 말했습니다. 뭐? 후회하지 마. 대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알아. 무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못한 건 규태야. 장소 금옥의 집. 금옥이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규태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금옥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녀의 배를 만져봤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고 있었어요. 우리 아가 금옥이 배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나쁜 사람이었나 봐.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규태가 들어온 것입니다. 금옥아. 규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금옥이 규태를 봤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왜 왔어? 금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금옥아. 규태가 다가가려 했습니다. 오지마. 금옥이 손을 내밀어 막았습니다. 금옥아. 내 말을 들어봐. 규태가 간청했습니다. 들을 말이 있어. 금옥이 되물었습니다. 42년 동안 친구를 속인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어? 그건 규태가 말을 못했습니다. 나 임신했는데. 금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이 아빠가 사기꾼이야. 사기꾼이 아니야. 규태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뭐야? 금옥이 소리쳤습니다. 42년 동안 친구 속인 게 뭐야? 규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규태. 금옥이 규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금옥아. 우리 헤어져. 금옥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규태가 깜짝 놀랐습니다. 헤어지자고. 금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금옥아 제발. 규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뭐? 금옥이 비웃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래. 규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해줘. 42년을. 금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용서해? 나도. 규태가 변명했습니다. 나도 괴로웠어. 괴로웠으면 말했어야지. 금옥이 따졌습니다. 왜 계속 숨겼어? 규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규태. 금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가줘. 금옥아. 나가라고. 금옥이 소리쳤습니다. 규태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왔어요. 장소 경찰서 앞. 규태가 경찰서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았는데 내일도 와야 했어요. 어떻게 하지? 규태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규태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규태가 돌아보니 장태풍이 서 있었어요. 장태풍? 규태가 놀랐습니다. 너 어떡해? 보석으로 나왔어. 장태풍이 설명했습니다. 보석? 그래. 장태풍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 가능해. 규태가 장태풍을 경계했습니다. 나한테 뭐하러 왔어? 도와주려고. 장태풍이 대답했습니다. 도와준다고? 규태가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장태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같은 처지잖아. 같은 처지? 둘 다 한무철 때문에 망했잖아. 장태풍이 설명했습니다. 규태가 장태풍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 장태풍이 웃었습니다. 복수하자. 복수? 한무철에게. 장태풍이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규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모든 걸 잃은 상황에서 더 잃을 게 있을까요? 어떻게? 규태가 물었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어. 장태풍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어두운 창고 밤. 규태와 장태풍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와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게 뭐야? 규태가 사진을 봤습니다. 한무철의 비밀. 장태풍이 설명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무철이 어떤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 여자가 누구야? 규태가 물었습니다. 강재인. 장태풍이 대답했습니다. 한무철이 숨기고 있는 진짜 정체. 무슨 소리야? 규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무철은 기억을 잃은 게 아니야. 장태풍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규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연기였어. 장태풍이 확신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된 일이었어. 규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증거가 있어. 장태풍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데? 한무철이 강재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장태풍이 설명했습니다. 기억 상실은 연기고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 규태가 이메일을 읽어봤습니다.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복수. 계획. 규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장태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무철이 널 이용한 거야. 이용했다고? 기억을 잃은 척하면서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거야. 장태풍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너를 고발한 것. 규태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나는 바보였어. 장태풍이 단정지었습니다. 42년 동안. 규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한무철. 규태가 이를 갈았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장태풍이 물었습니다. 복수하겠어. 규태가 결심했습니다. 좋아. 장태풍이 만족했습니다. 그럼 내 계획을 들어봐. 장소. 한무철의 집. 같은 시각. 무철이 서재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규태와 관련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42년. 무철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어. 그때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여보. 미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무철이 대답했습니다. 미자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좀. 무철이 솔직했습니다. 여보.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정말 후회 안 하세요? 무철이 미자를 봤습니다. 또 그 얘기야? 그래도 42년 친구인데. 42년 친구가 이런 짓을 해? 무철이 서류를 들어올렸습니다.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 할 거야? 미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자야. 무철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네. 나도 힘들어. 무철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야. 여보. 끝까지 가볼 거야. 무철이 결심을 다졌습니다. 바로 그때 무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무철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무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무철이 경계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 목소리의 주인은 규태였습니다. 무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규태? 맞아. 규태가 확인했습니다. 뭐 하려고 전화했어? 무철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만나자. 규태가 제안했습니다. 만나서 뭘 하게? 할 말이 있어. 규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무철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 내 진짜 정체에 대한 얘기. 규태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무철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기억상실 연기 말이야. 규태가 계속 말했습니다. 무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디서 만날까? 무철이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운빌딩 앞 규태가 장소를 정했습니다. 1시간 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전화예요? 규태야 무철이 대답했습니다. 규태 씨가? 미자가 놀랐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만나자고 했어. 위험하지 않을까요? 미자가 걱정했습니다. 무철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끝내려면 만나야 했어요. 괜찮을 거야. 무철이 결정했습니다. 장소 대운빌딩 앞밤. 무철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곧 규태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왔구나. 무철이 먼저 말했습니다. 한무철. 규태가 무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뭐? 42년 동안 나를 이용했지. 규태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무철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기억상실 연기 말이야. 규태가 다그쳤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무철이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있어. 규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무철이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가짜로 조작된 것들이었지만 그럴듯해 보였어요. 이건 무철이 당황했습니다. 인정해. 규태가 다그쳤습니다. 내가 나를 속인 거야. 속이지 않았어. 무철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규태도 소리쳤습니다. 42년 동안 날 지켜보고 있었잖아.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42년 우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규태야 무철이 진정하려 했습니다. 조용히 해. 규태가 무철을 가로챘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내 차례. 복수할 차례. 규태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대운빌딩 피해자들이었어요. 저기 있다.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최규태. 또 다른 사람이 규태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돈 돌려내. 피해자들이 규태를 둘러쌌습니다. 잠깐. 규태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42년 동안 친구를 속인 놈. 사기꾼.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무철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규태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처한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도와줘. 규태가 무철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무철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도와줘야 할까 말까? 제발. 규태가 간청했습니다. 무철이 결국 결정했습니다. 그만하세요. 무철이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한무철 씨.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 저런 놈을 감싸요? 한 사람이 따졌습니다. 감싸는 게 아니에요. 무철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들이 조금씩 물러났습니다. 규태가 무철을 봤습니다. 고마워. 고맙다고? 무철이 웃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뭐? 최규태. 무철이 규태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뭘 했든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무슨 뜻이야? 법대로 처리할 거야. 무철이 단호했습니다. 42년 우정은 끝났지만 법은 지켜야지. 규태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무철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뭐?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무철이 등을 돌렸습니다. 무철아. 규태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하지만 무철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무철의 집. 일주일 후. 무철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부산 42년 사기 사건 가해자 실형 선고. 최규태 65씨에게 징역 3년 선고. 무철이 신문을 접었습니다. 여보. 미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응, 기분이 어때요? 글쎄. 무철이 솔직했습니다. 후련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허전해요? 42년을 함께한 친구니까. 무철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뭐? 잘하셨어요. 잘했을까? 네. 미자가 확신했습니다. 잘못한 건 벌받아야죠. 무철이 아내를 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내 편이 되어줘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 미자가 문을 열어봤습니다. 대식이 서 있었어요. 무철아 대식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신문 봤어? 봤어. 무철이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잘된 일이야. 무철이 단호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대식이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대식이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뭐? 금옥 씨 어떻게 됐을까? 글쎄 무철이 고민했습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걱정되네. 대식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나도 무철이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6개월 후, 무철과 미자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여보 미자가 말했습니다. 응? 후회 안 해요? 뭘? 규태 씨 일. 무철이 생각해봤습니다. 후회는 안 해. 정말요? 정말. 무철이 확신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게 당연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하지만 뭐? 42년이 아깝긴 해요. 미자가 솔직했습니다. 무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여보 뭐? 앞으로는 좋은 사람들하고만 지내요 그래. 무철이 웃었습니다. 좋은 사람들하고만. 두 사람이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공원 벤치에서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사람. 미자가 그 여자를 봤습니다. 무철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금옥이었어요. 품에는 갓 태어난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금옥 씨. 무철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금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무철 씨. 금옥이 힘없이 인사했습니다. 아이가. 미자가 아기를 봤습니다. 태어났어요. 금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전에. 축하해요. 무철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축하받을 일인지 모르겠어요. 금옥이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미자가 위로하려 했습니다. 아빠가 감옥에 있는 아이를. 금옥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무철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규태를 벌했지만 죄 없는 아이와 금옥까지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금옥 씨. 무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무철 씨. 금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규태 때문에 피해를 입혔는데 아이는 죄가 없어요. 무철이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금옥 씨도. 금옥이 감동받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에요. 미자도 동의했습니다. 무철이 금옥과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도 있어야 했어요. 아이 이름은 뭐예요? 무철이 물었습니다. 희망이. 금옥이 대답했습니다. 이희망. 좋은 이름이네요. 미자가 웃었습니다. 정말 희망이 되길. 금옥이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무철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이제는 용서와 새 시작의 시간이 와야 한다고. 장소. 교도소 면회실. 규태가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도소 복을 입은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곧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대식이었습니다. 대식아. 규태가 놀랐습니다. 온 줄 몰랐어. 대식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왜 왔어? 규태가 물었습니다. 그냥. 대식이 규태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규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규태야. 대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뭐? 진짜 미안해.
규태가 깜짝 놀라서 대식을 받습니다. 내가 왜 미안해? 42년을 친구로 지내면서 대식이 설명했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줘서. 대식아, 물론 내가 잘못한 건 맞아. 대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너무 매몰차게 등을 돌린 것 같아. 규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고맙긴 대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식아 규태가 말했습니다. 응? 나 정말 후회해. 후회? 42년 동안 속인 것. 규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았어.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대식이 위로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규태가 절망했습니다. 늦지 않았어. 대식이 단호했습니다. 뭐? 살아있으니까 늦지 않은 거야. 대식이 일어났습니다. 잘 지내. 대식아. 규태가 일어나며 불렀습니다. 뭐? 우리 다시 친구할 수 있을까? 대식이 한참 생각했습니다. 글쎄 대식이 솔직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알겠어. 규태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대식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은 아니야. 대식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대식아 규태가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뭐? 고마워. 와줘서. 대식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규태가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을까요? 파이널 신 2년 후. 교도소 앞. 규태가 출소하는 날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규태가 나왔습니다. 2년의 시간이 그를 많이 변화시켰어요. 더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맑아 보였습니다. 교도소 앞에는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금옥이었습니다. 손에는 2살이 된 희망이를 안고 있었어요. 금옥아. 규태가 놀랐습니다. 나왔구나. 금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왜 왔어? 규태가 물었습니다. 아빠 얼굴을 보여주려고. 금옥이 희망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희망이가 규태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 친근해 보였어요. 아빠. 희망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규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희망아. 규태야. 금옥이 말했습니다. 응? 다시 시작하자. 정말. 규태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금옥이 말했습니다. 뭐든지. 규태가 간절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 약속해. 규태가 확신했습니다. 정직하게. 세 사람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때 멀리서 2사람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철과 대식이었어요. 저렇게 봐주는 게 맞을까? 대식이 물었습니다. 글쎄 무철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죄가 없잖아. 그렇긴 해. 대식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무철이 덧붙였습니다. 뭐? 그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무철이 규태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42년은 잃었지만 이제라도. 대식이 무철을 봤습니다. 너 정말 변했다. 변했을까? 예전 같으면 절대 용서 안 했을 텐데. 용서한 건 아니야. 무철이 정정했습니다. 그럼 그냥 놓아주는 거야. 무철이 돌아섰습니다. 가자. 어디로? 집에. 2사람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42년의 우정이 배신으로 끝났지만 그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용서는 더 큰 힘이 있었어요. 규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무철은 분노를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요. 그리고 대식은 우정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42년의 거짓 우정이 끝나고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